네, 북한이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지 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바로 연결해서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 대통령이 지금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북한이 이 대남 군사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특히나 비무장지대 군사를 진출해서 요새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북한은 이제 잔뜩 김정은 위원장은 뒤에 숨어 있고, 예, 그리고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내세워서 대남 강경 기조를 굉장히 고조하면서 자기 동생이 그동안에 대남 유화 기조를 한 거를 이제 모면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통전부라든지 또 외무성 국장이라든지 뭐 여기저기서 지금 대남 압박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응해서 뭐 이제 군통신선도 절단하고 네, 또 뭐 총참모부한테 군사 행동을 할 때 대해서 위임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최고의 수위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네, 대통령의 이제 말씀을 아마 북한은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다 남북 간의 그 지도자끼리 약속한 거는 지키는 게 좋겠다. 또 남북 간에 협력할 부분이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북한이 꼭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덕담과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자 또 합의를 지키자 뭐 이랬지만 전단 살포는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든지 네, 또 미국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남북 경협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생각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입장이죠. 그리고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를 한 걸 통해서 이거는 뭐 성명이나 그런 공개적인 그 어떤 대변인 담화도 아니고요. 공개 예, 보도라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비무장지대를 다시 무장화, 남북과 합의해서 비무장한 지역에 대한 무장화를 재개하고 또 인민들이 대남 전단을 보내자고 해서 그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뭐 이런 예, 담화를 내놔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갔는데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요. 그렇다면 북한이 언급했던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한 지대 이렇게 네. 표현을 썼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좀 콕 집어 말했다고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은 시기적으로도 이르고 오랫동안 비무장화된 게 이제 금강산과 개성공단 두 곳이죠. 예, 이곳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런 조치들이 이제 행해졌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약속해서 비무장한 소위 우리가 DMZ라고 하는 육지에서의 비무장지대 GP 몇 개를 파괴하고 철수했잖아요. 예, 그 지역은 뭐 GP를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소개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군인들이 없는 그 GP에 다시 군인을 보내거나 또 JSA 지역도 그러니까 공동 경비구역 여기도 비무장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이제 무장화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예, 개성공단에 무장화하려면 두 사단과 한 개 대대가 이제 철수했는데 그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네, 금강산 지역도 그렇고 또 JSA 그 공동경비구역은 지금 관광객들이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관광객들이 간다면 무장화를 해서 그걸 아주 국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들의 시위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유망한 거는 그 GP 철수한 GP에 다시 군인대를 보내는 거 네, 이게 제일 유망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표현을 보면 남한과 남조선과 이제 합의해서 비무장한 지역을 재무장화하는 행동 방안을 연구할 때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예, 굉장히 좀 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군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비무장화 지역 다시 재무장할 것 곧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동 방안을 연구할 때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했으면 또 심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예. 연구를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번에 그 담화나 성명도 아니고 총참모부의 그 공개 보도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그 남측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듣기 위한 사전적인 경고의 성격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조만간 군사적 행동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조만간이 이제 며칠인지 모르지만 네. 일단은 바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의견만 접수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통령의 말씀은 있었지만 뭐 각 부서의 얘기라든지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전단살포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졌는데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입법 활동을 또 우리 여당 의원들이 한다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쳐다보면서 일단은 위에서 그러니까 소위 김정은의 지시가 내리면 언제라도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그다음에 우리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한 걸음 나가고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대남 도발의 쪼개기 전술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4일에 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서 이제 대남 비난 포문을 열었는데 지금 네. 어제까지 일련의 상황이 그동안에 북한이 취했던 벼랑 끝 전술의 어떤 일환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선보이는 전술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벼랑끝 전술의 일부이긴 한데요. 예. 그러나 이제 남북 간의 합의만 딱 추려가지고 남북 간의 합의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지원도 안 해주고 평화만 공짜로 누렸던 예. 요거를 안 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급박하게 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개성공단에 군대를 다 보내놓고 또 다시 우리가 개성공단 하겠다 그러면 철수하는 것도 민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나를 조금씩 관전하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의 그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